안녕하세요. 배당의 민족입니다. 최근 기업들의 밸류업 움직임으로 인해 배당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며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의 주식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밸류업에 나선 기업들에게 법인세 혜택을 주고 이들 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개인 주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최대 주주 등의 주식을 상속할 때 붙는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한편 밸류업 기업 등을 대상으로 가업상속 공제 대상 및 한도도 늘려주어 주주 환원 및 배당 확대를 유도하는 골자로 정책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7월 말 세법 개정안 때 발표가 되겠지만 ISA 계좌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늘린다는 내용도 포함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주 환원 확대가 가능한 기업들을 위주로 주가 상승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오랜 기간 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 배당 투자자분들은 주식 평가 금액이 올라가서 기분은 좋지만 한편으로 적립식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가격이 많이 올라서 투자를 하기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신한지주의 실적과 주주 환원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며 투자 방향성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신한지주의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한지주는 시가총액 27조 원에 이르는 기업이고 코스피 11위에 위치한 모습입니다. 52주 최고 주가는 52,500원이고 최저 주가는 32,400원입니다. 최고 주가 대비 2% 정도 하락한 주가를 형성하고 있고 최저 주가 대비 60%에 가깝게 상승한 주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는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기대치를 상회하는 이익 시현이 예상되어 연체율 상승 및 부동산 PF 관련 충당금 부담 등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이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다만 예상을 상회하는 대출 성장으로 인해 2분기 CET1 비율이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관리를 통해 주주 환원율 제고 기대감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2024년 1분기 CET1 비율을 보면 KB금융은 13.4%이고 신한지주는 13.09%, 하나금융지주는 12.89%, 우리금융지주는 11.95%입니다. CET1 비율은 자본을 위험 가중 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암묵적으로 13% 이상을 지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비율입니다. 13%를 지키는 선에서 주주 환원을 실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융주들의 배당 움직임은 CET1 비율을 유심히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는 지표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신한지주의 배당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한지주는 하반기부터 도입 예정인 스트레스 DSR 등을 고려하여 CET1 비율 관리 목표를 13%로 상향 조정할 방침입니다. 주주 환원은 주당 배당금의 유지 및 확대, 분기 배당의 정례화, 자사주 소각 병행, 총주주 환원율의 확대를 노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미루어 보아 과거 배당금 흐름을 보면 2020년에는 배당금이 크게 삭감된 바 있지만 2021년부터는 꾸준하게 매년 배당 상향을 보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꾸준하게 배당금을 성장시키고 있지만 배당 수익률이 낮아지는 것을 미루어 보아 주가 상승을 동반한 배당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신한지주의 배당 성향을 보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일 수 있지만 2023년의 배당 성향을 보면 24.8%를 보였는데 자사주 취득 및 소각까지 포함을 하면 총주주 환원율은 36%를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2024년 신한지주 배당금으로 한 주당 2,170원을 전망하고 있지만 신한지주는 분기 및 결산 배당을 균등하게 지급할 계획을 검토하였고 2024년 1분기 배당을 한 주당 540원을 지급하면서 2024년 총 배당금은 2,160원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신한지주의 과거 실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1년 실적을 보면 2020년 대비 매출액은 감소했으나 영업이익, 순이익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자회사인 신한은행의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2022년에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은 소폭 감소했으나 순이익은 15%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손익구조가 변동된 원인으로 2021년과 마찬가지로 신한은행의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것을 원인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2023년에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은 증가하였으나 당기순이익은 소폭 감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업이익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주요 자회사들의 실적이 개선된 영향이지만 순이익은 대손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쌓는 등의 원인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에는 순이익이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상향시킨 것을 미루어 보아 주주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한지주의 실적 전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4년 신한지주의 실적 전망치를 보면 2023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4년 1분기 실적을 보면 2023년 1분기에 비해 매출액도 증가하였고 영업이익도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1분기에 ELS 관련 손실 충당금 반영으로 당기순이익은 소폭 감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실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2분기 실적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긍정적인 실적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5년과 2026년 전망을 살펴보더라도 꾸준하게 실적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밸류업 프로그램에 맞춰 자사주 소각도 병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 주가 움직임은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큰 폭의 성장과 대출금리 하락에 따라 순이자 마진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은행권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증권 쪽은 부동산 PF 문제가 확실히 제거되지 않은 모습이라 우려스러운 점이 있으니 투자에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한지주의 컨센서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4년 6월 이후 발표된 컨센서스에 따르면 신한지주의 평균 목표 주가는 68,000원입니다. 현재 주가 대비 18%의 상승 여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들어와 주가 상승률을 비교해보면 KB금융이 53%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하나금융지주가 45% 상승, 신한지주는 23%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증권사 컨센서스를 확인해보면 상반기에는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가 주목을 받았지만 하반기에는 신한지주가 주목을 받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안정적인 이익과 CET1 비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어 주주환원 확대를 기대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신한지주는 순이익 측면으로 KB금융에서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 자회사 중 핵심인 신한은행의 경우에도 하나은행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 실적은 가장 먼저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긍정적인 미래가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신한지주가 CET1 비율이 13%를 상회하면서 총주주 환원율도 40%대로 상향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 PBR과 PER이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하여 향후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증권사 PF 문제 등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한 뒤 투자를 결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한지주의 배당금 전망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얼마 전부터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채팅방에 입장하셔서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신한지주 배당금 전망에 대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